북한아 개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덥죠. 네, 너무 너무 더워요. 더워요. 진짜 올해는 진짜 너무 찌는 듯 더운 것 같네요. 작년에 더운 것 같았는데. 더 더워요. 갈수록 더워요. 계속 덥나? 이게 지구 온난화인가? 아 느껴지네요. 오늘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뭐죠? 날이 더우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야죠. 야, 좋습니다. 북한의 무시무시한 문화에 대해서. 공포 특집인가요? 덜덜.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7월 17일이면 제헌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헌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7월 17일 날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7월 17일이요? 네. 본 것 같아요, 저. 한 달쯤 된 거죠, 네. 지금. 네. 7월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북도 일대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여기저기 뭐 공장, 농장 이런 데를 막 다녔는데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네. 일단 제일 충격적인 게 어랑군 어랑촌 발전소인데 네. 어랑군이 사실 이 지역이 북한의 이제 13개 특구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제 개발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어랑군에 어랑촌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17년 동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대요. 17년 동안이요? 네. 뭐를 건설하길래? 그게 어마어마한 발전소인 것 같은데 가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발전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7년 동안이나 했는데 지금 총 공사량의 70%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각에서 몇 년째 어랑천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벼르고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봤는데 말이 안 나온다. 너무 한심하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직접. 네. 더더욱 괘씸한 것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일꾼들이 발전소 건설장이나 언제 건설장에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으면서 어느 발전소가 완공됐다고 하면 준공식 때마다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들이미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그 건설 부문의 이 간부들에 대해서 완전히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경성군 온포 온천 휴양소라고 북한에서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네. 되게 역사가 오랜 그런 휴양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휴양소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최근에 잘 만든 양어장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 양어장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목욕탕이 지금. 와 너무 무섭겠다. 네. 그다음에 청진 가방 공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당의 방침을 정중히 접수하지 않고 청진 재생 섬유 공장 건물에 허술한 방들을 내어 가방 생산 기지를 너절하게 꾸려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뭐가 있었냐면 이 가방 공장을 전국의 각 도마다 도당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가방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학생들 책가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마다 하나씩 꾸리라고 했더니 여기는 원래 있던 다른 공장 안에다가 조그만 어디 그냥 허술한 방 몇 개에다가 가방 공장을 꾸려놨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거냐? 다른 도들은 다 잘 만드는데 너네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거는 도당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가방 공장을 건설할 당시 도당 위원장 사업을 했던 일꾼과 도들의 가방 공장 건설 사업을 올바로 장악 지도하지 못한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의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엄중히 문책하고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건설할 당시에 도당 위원장을 소환한 게 전직이 되는 거죠. 전직 도당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거 결정한 사람 누구야? 나와.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일 대충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다 벼락을 맞은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이제 일이 사실은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가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한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봐요. 진짜 공포 특집 맞네요. 네, 긴장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관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고 뭐 이렇게 횡포를 하고 권한 남용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관료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관료주의를 되게 민감하게
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다르게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사회 전체를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당은 무슨 투표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당 간부를 뭐 투표로 뽑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당 자체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 간부가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견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이 가장 높은 데서 이렇게 지도하는 기구다 보니까 무슨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뭐 내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가 없이 북한의 이제 사회의 특성인데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고 따르고 지원해주는 이런 관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주의의 씨앗이라도 보이면 이건 철저히 박멸해야 된다. 이 얘기가 수십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제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자, 북한에는 매주 관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있다. 자동차인가요, 관용차가? 관용차라는 건 간부들이 네, 그렇죠. 관에서 쓰는 공공으로 쓰는 자동차, 개인 자동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차 얘기하는 그런 거 거죠? 말하는 거죠. 예, 뭐 장관들이나 이런데 차가 나오잖아요, 기본. 예. 운행하지 않는 요일, 물론 주말은 빼는 거예요. 주중에. 주중에. 예. 모르겠다, 진짜. 주말을 뺀다고 하니까 왠지 또 함정인 것 같은데? 주중에도 네.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있다. 아니다. 네, 주말에 뺄 것 같아요. 예, 주중엔 당연히 다 운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걸어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여기는 오네오인데? 전 약간 그 남측에서는 그 환경 때문에도 왜 쉬잖아요. 이 자동차 무일제. 네. 그러니까 남에서는 이렇게 쉬니까 그럼 북에서는 이런 관료주의도 뭐 지하철도 발전돼 있고 하면은 뭐 그렇게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 타는 날. 네. 그거 괜찮다. 자전거 타도 되고. 자전거 타는 날. 환경 보호도 되고 관료주의도 되고. 요일제 좋아, 요일제. 정답은 O입니다. 주중에도 타는군요. 안 타는군요. 네. 근데 설명은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타는 날이 아니고 이날은 아예 이 원래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에요. 휴식이군요. 휴식도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죠? 네, 이게 매주 금요일인데 매주 금요일에는 금요 노동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부급들이 되는 사람들은 금요일만 되면 지정된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의무로? 강제로? 예, 강제로. 강제 노동? 와우, 이게 바로 강제 노동이었군요. 관료들이. 네.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이제 북한 사회주의다 보니까 노동을 되게 신성시하고 그쵸.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혁명화된다, 단련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노동 현장에 나가면 일반 노동자들과 또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의 의식 동향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간부일수록 사실 책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서류 정리하고 이런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주로 대하는 것도 바로 아래 단위에 있는 간부들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노동자 농민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그냥 현장에 노동 현장이나 농촌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진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네. 그다음에 이제 금요노동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신소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소제도 정확하게는 이제 신소청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신소청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신소라는 거는 자기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다음에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 그리고 개별 이 간부들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소청원법을 두고 누구나 저 사람 문제 있어. 누구나 나 저 사람한테 피해 받았어. 그러면 신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우리로 치면 같은 건가요? 네, 국민청원제도 뭐 이런 거죠. 청와대에 열심히 막 글 올려가지고.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해결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해야 청와대에서 답변하는데 답변하는 것도 이제 사실 청와대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권 분립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판사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주세요. 그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 한번 청와대에서 그 대법원 문제 관련해서 의견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엄청 반발했어요. 상권 분립인데 왜 남의 영역을 건드느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이제 신소청원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사업 부문이 아예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소청원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고 신소 보는 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중앙기관마다 이렇게 신소 보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도위원회가 있으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뭐 어느 날은 이날은 자기 업무 다 빼고 신소 들어온 것들만 전문적으로 계속 해결하는 그런 걸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신소나 청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제기한 사람이 나 저 사람하고 면담을 좀 해야겠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나 도당위원장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직접 만나게 돼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정 안 되면 그 사람이 지정한 대리인이 가서 이제 만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를 냈는데 결과가 뭐 신통치 않아, 뭐 대충 무마가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신소를 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2번, 3번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군당 위원장한테 한마디 했어. 네. 근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당 위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각의 중앙위에서 직접 내려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총리한테까지. 그때는 이제 뭐 수상이라고 불렀는데 수상한테도 신소 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요. 계속 안 먹히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국도 2천만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청원제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면 청와대 별 이상한 청원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대신 간다고. 내가 4년 간다고.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든지 좀 어거지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 청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격하려고 일부러.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거는 엉터리네 하고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내게 된 사연이 있을 거다. 그 사연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웜하다 웜해. 너무 따뜻하네요. 네. 웜. 네, 그렇게 이제 법으로 딱 돼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신소 제기는 실명으로만 할 수 있다. 실명? 아니지. 누가 얘기해요? 저 5.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선생님이 그 무조건 만나서 면대면으로 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해야지 면대면으로 만나든 뭘 방법을 처리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5. 네. 저는 X 같은 게 뭐 아까 엉터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뭔가 약간 내가 북은 잘 모르겠는데 해코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러면서 보복 당할 수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다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생각을 한다 하셨는데 그래서 익명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X 해봤습니다. 정답은 X. 예. 오늘 타이핑 좋네요. 오늘 좋네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왜? 근데 X 실명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실명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신소청원법 제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소자는 자신의 이름, 직장, 지위, 사는 곳 같은 것을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사연만? 기본은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하면 사실 이 사람을 이제 직접 면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해결을 그냥 해주는 거구나. 사연을 적어 보내면 그 사연이 사실인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뭐 확인하겠죠. 뭐는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구 위원장이 뭐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위원장을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어떤
특히 당 간부와 관련해서 신소가 들어오면은 당에서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열단이 떠가지고 이 사람 자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주변을 다 만나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행동이 어떤지, 언행이 어떤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주변 이제 사람들의 품평도 들어요. 저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지, 간부들로부터 신망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뭐 증거를 찾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장성택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였던 건가요? 장성택이 신소가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역사를 쭉 또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 다루다 보면은 숙청? 장성택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보면 궁금해.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되네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도 기대되네요.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혁명화 교육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간부가 숙청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숙청당했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 혁명화 교육으로 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숙청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혁명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간부들을 일반 노동자 농민이 있는 곳으로 아예 그냥 내려보내는 노동을 하게끔. 네. 그러니까 이건 금요 노동처럼 그냥 하루 정도 하고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몇 달씩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행정처벌이란 건 뭐냐면은 문제는 일으켰는데 이걸 꼭 법으로 이렇게 형사처벌할 것까지는 아닌. 그래서 실제 북한의 이 형벌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보면은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처벌을 안 하는 분위기, 최대한 봐주는 분위기가 있대요. 그럼 처벌이 된 거면 진짜 잘못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야 쟤는 진짜 처벌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전 단계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봐주는 거냐? 봐주는 건 아니고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로 단체에 들어갔거나 뭐 청년 단체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당 뭐 생활을 하거나 다 있어요. 거기서 교양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비판 무대도 세우고 그래서 뭐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잘못했다 반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면 네.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쟤는 개선의 정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 고발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뭐 실수했는데 바로 막 고발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법으로 처벌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법을 어기긴 어겼어. 네. 근데 바로 그냥 막 이 감옥 보내고 뭐 이러기엔 좀 애매한, 좀 그러기에는 좀 약한 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처벌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처벌에는 8가지 종류의 처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고, 엄중 경고. 그다음에 1단계. 네. 네. 2단계는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세 번째가 강직, 해임, 철직. 철칙은 뭔가요? 철직도 뭐 해임하고 비슷한 게 그 직에서 이제 이 직을 철회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4단계가 벌금. 벌금. 네 번째가 중지. 다섯 번째가 변상. 변상. 여섯 번째 몰수. 잠깐 뭔가 한 빠졌네. 여덟 번째는 자격 정지. 네. 강급, 자격 박탈 뭐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8가지 종류의 처벌이 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무보수 노동과 노동 교양 이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 무거운 위법 행위를 하면 무보수 노동을 하게 돼요. 무보수 노동의 기간은 한 달에서 반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죠. 무거운 위법행위인데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위법행위라는 거는 형벌을 적용할 정도까지는 아닌 무거운 위법행위인 거죠. 뭐 관료시를 불었다거나. 네, 그렇죠. 무슨 내란을 준비했는데 무보수 노동 이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교양이라는 건 직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데 무거운 위법 행위를 하면 5일 이상 반년 이하의 노동교양을 한다 이렇게 좀 돼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이런 이제 그 무보수 노동이나 노동 교양을 혁명화 교육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이 혁명화 교육도 생활을 잘하면 사면 복권처럼 형 집행 기간 전에 끝낼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약간 이재용 같은 느낌인가? 사면 복권. 네. 나와서
저는 네, X. 오늘은 뭐 계속 OX로 갈리네 좀. 밀고 나가는 건가요? 네. 저는 뭐 품이 넓은 나라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보니까 그래서 O. 저는 품이 넓은 게 이렇게 지금 형을 주는 거면은 많이 넓었다. 틀리는 건 더 안 된다. 형은 짤없고. 아니 혹시 나와서 형은 짤없고. 뭐 못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확실히 사상이나 이런 거를 교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X를 사면 복권 따윈 없다. 네. 정답은 O. 예! 드디어 하나 받았네요. 건졌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그 행정처벌법 25조에 보면은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생활을 특별히 잘한 경우에는 기한 전에 처벌을 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집행 기간의 절반은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6개월형을 딱 받았으면 3개월까지는 이제 무조건 하는 거고 3개월 후에 그 이제 단위에서 평가서를 올려 보낸대요. 저 사람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뉘우친 것 같다. 그러면 가서 이제 확인해 보고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복권.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흔히 뭐 고위직 무슨 어디 뭐 위원회 위원장이 뭐 갑자기 숙청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그냥 직무 이동을 한 거예요. 저기가 더 필요하니까 저 사람 저기로 보낸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으면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쵸. 누가 어디로 임명돼서 갔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걸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보내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혁명화 교육. 뭔가 사업상에 문제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혁명화 교육을 뭐 3개월간 하고 와라, 6개월간 하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노동 단련을 하는 거죠. 사업소 가가지고 노동 단련하고 이제 거기서 평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많이 뉘우치고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원직으로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걸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전사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연대장 이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중령 이상이에요. 높은 직이네요. 네, 중령 네.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2주에서 6주 정도를 계급장 떼고 말단 병사로 들어간대요. 우와. 핵소름. 근데 다 티날 것 같은데요? 그죠? 나이가 일단 좀.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대에 갑자기 나이 든 사람이 신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혹시나 저 사람이 연대장인데 그냥 전사 체험 와갔구나 알 수는 있잖아요. 알아도 어쨌든 생활은 똑같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규율도 똑같고. 네,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냥 병사하고 똑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게 알 수 된다. 있으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돼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반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나라 도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저 사람 계급장 떼고 왔구나 아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또 그럼 모르잖아요. 야 또 너 다 늙어갖고 군대 왜 왔어? 이제 너 막 괴롭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북한의 군대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은 이제 계급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냥 군사 칭호라 그래요. 우리는 막 1등병, 2등병 막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계급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원래 이제 북한은 무계급 사회다. 계급을 이제 타파한다라고 해서 계급이란 표현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걸 쓰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위에서의 상하 이 구분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는 상하 구분이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존댓말을 쓰긴 하겠는데 그것 빼고는 그냥 무슨 뭐 동네 아저씨 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관이 자기 상관이.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 무조건 집행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 사람은 동네 아저씨고 뭐 친척 뭐 삼촌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직업이 상관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친하게 그냥 지내요. 허물 없이. 쫄병이 막 연대장한테 가가지고 어깨 툭툭 치고 막 이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큰일 나죠. 진짜
그런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북한은 사실 간부가 되는 게 우리는 간부 되면 되게 막 특권 누리고 그쵸. 월급도 많아지고 네, 되게 공무원. 좋아질 것 네. 같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간부들의 관료주의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기 때문에 간부가 되는 게 오히려 또 피곤해요. 사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간부가 되면 물론 이제 영예는 있죠. 네. 영예도 있고 그다음에 혜택도 많이 있어요. 뭐 지하철도 아마 공짜로 탈 수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부가 된다고 해서 그냥 다 좋은 건 아니다. 북한에서는 더 고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고생을 각오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